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랜치 시간입니다. 자, 최근 국내외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보면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확실하고요. 언제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이제 9월 달은 동결됐고요. 그러면 결국은 12월 달 정도로 이제 예상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사실 주요국 통합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96.3% 정도 되는데 예전보다 많이 오른 거고요. 특히 브렉시트가 결정되는 날, 즉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그날만 해도 2%가 올랐었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틀로 볼 때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편적인 상식으로만 본다면 이제 내려가겠죠, 원자재 가격이. 왜냐하면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원자재 가격,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은 달러화로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니까 원자재 값이 비싸지게 보인다는 얘기죠, 갑자기. 그러면 수요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좀 약세로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은 뭐 함께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들을 좀 사기를 진작하려면 아무래도 좀 고환율 정책, 즉 원화 평가 절하 정책이 좀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환경 변화를 한번 요약해 봤는데, 세계 경제의 참 그 리더죠. 미국. 뭐 달러와 가치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뭐 11월 8일 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대통령이 바뀌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힐러리 후보는 그래도 기존 정권의 정책을 많이 유지하는 이런 형태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트럼프 후보가 혹시라도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당선된다고 치면은 상당한 그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즉, 기존의 어떤 체제라든가 질서를 많이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뭐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유럽 쪽이 상당히 어렵죠. 즉, 주요 선진국 경제가 좀 어려운 입장에서 이제 신흥국들 중에서 자원부국들이 좀 많이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즉, 밸류에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는데요. 즉, 평가가 낮아져 있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매력이 높다 이거죠. 즉, 저평가라는 것은 나중에 재평가 받으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펙이라고 하죠. 그 석유 수출국들의 어떤 산유국들의 뭐 연합체인데, 감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뭐 11월 달 돼서 본회의를 해야 됩니다만, 감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이 줄기 때문에 수요는 일정하게 있습니다만 항상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오펙에서 감산 결의를 하더라도 세계 전체 산유국들의 40% 정도의 기구라고 합니다. 나머지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비오펙 회원국들이 협조를 안 하면 소용이 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달러와 강세가 더 강해지면 감산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자, 그럼 글로벌 자산 트렌드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 저금리 추세는 여전히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즉, 세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금리라든가 저물가 이러한 배경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입장인데요. 미국은 원래부터 금리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라서 고용률이 높아지고 뭐 물가가 많이 회복되기 때문에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금 트렌드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서 상당 한 단계 올리는 상태로 지금 보여집니다.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하다가 최근에 2050포인트 정도로 해서 의미 있는 그런 그 박스권을 한 단계 약간이지만 한 단계 올려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는 측면은 박스권의 상단 이동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약간
고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팽배해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배당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익 구조가 나오는 그런 이제 상품들, 뭐 일드 갭이, 일드 쪽에, 이런 쪽에,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펀드나 그런 개별 상품들의 어떤 비중이 커지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실 때, 신한은행이다 이거죠. 그리고 신한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1년제 정기예금 했을 때 금리가 1.5%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에 1년 동안 목돈을 묶어놓으면 1.5%를 받습니다. 확정금리로. 더 주진 않죠. 더 주지도 않겠습니다만. 반면에 신한은행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배당이 중요하겠죠. 배당 금액이 1.5%보다 높으면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배당을 많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이제 저금 시대에서는 은행들의 주수익원인 예대 마진이 작기 때문에 은행주가 약세일 수 있습니다만, 어떤 선택지로 봤을 때는 장기간 묻어둔다는 개념을 봤을 때는 은행 이자보단 그 은행에서 주는, 주식에서 주는 배당이 커지면 그런 것도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모처럼 1%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0.4%, 0.7% 이렇게 0%대 머무르다가 이제 9월달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보면 근원 물가라고 있습니다. 석유류하고 농산물을 빼고, 그러니까 요 석유류와 농산물은 항상 그 어떤 그런 수요 공급에 따라서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빼고 안정적인 그런 그 물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보편적으로 2% 넘었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 부분은 1.3%가 상승했다는 부분은 이제 근원 물가마저도 좀 어떤 단계를 내리고 있다는 측면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근원 물가가 이제 그 석유와 농산물 뺀 거지만 전기, 수도, 가스는 13.9%를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물가 상승률을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반면 채소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이런 신선식품 지수는 20%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조금 내렸습니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0.1%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100 이상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BSI 지수죠. 전월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56개월째, 무려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흑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즉 우리의 경제 지표치가 쪼그라드는 형태에서 수입이 더 줄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모양새라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내 어떤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좀 올려야 되겠죠. 자, 주가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관찰하고 있는 6가지 그 지표가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은 약간 강보합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근데 중국 쪽은 좀 중폭으로 내렸습니다. 물론 중국 본토 지수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어떤 주가 흐름은 약간 강보합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낮은 상태가 있는데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죠. 이 부분은 약간 올랐습니다. 약간 0.074니까 느끼지는 잘 못할 정도인데 계속 내려가기만 하다가 멈추고 약간 고개를 들었다. 이런 측면이 어떤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전히 시중은행이라든가 상호주축은행의 금리는 변동이 없고요. 상대적으로 좀 안심되는 부분은 코픽스 금리지 않습니까? 시중 9개 은행들이 조달해서 이제 어떤 대출 기준금리 잡는 건데, 잔액 기준으로 1.6%고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1.3%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또 내렸다.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 대출 금리가 그래도 이렇게 안정화되고 하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영원히 미국 금리와 다리 갈 수는 없습니다. 큰 틀로 볼 때는 좀 편승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몇 년 정도,
뭐 짧으면 1년, 2년, 길면 3년, 4년 정도 동안에 이제 가계에서 무리한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구조조정을 하라고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환율은 미국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좀 내리고 있습니다. 즉 강원화죠. 강달러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시 흑자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움직이는 달러의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달러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환율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즉 평가절하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겠죠. 통화량은요 여전히 풍부한 상태입니다. 특히 코스피 주식거래대금은 강보합, 즉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서 한 단계 위에서 다시 또 뭐 2차 박스권이라고 할까요? 형성하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개인이라든가 기관들이 투자를 주식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지는데요. 다만 주식형 펀드 잔액은 여전히 계속 뭐 벌써 상당 기간 동안에 수개월 뭐 동안에 계속 운용 금액이 줄고 있는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오펙이라는 산유국 기구에서 협의기구에서 감산합의도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새 경제가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조금 좀 나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국제 금시세는 이제 뭐 혼조세긴 한데요. 좀 많이 좀 상반기 때 올랐었죠. 그러다 그 부분이 하반기 때 조금씩 좀 빠지는 모습인데, 뭐 국제 금시세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라든가 어떤 이런 쪽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강세를 언제든지 보일 수 있다. 즉 변동성이 크다라는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은 뭐 지방과 수도권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만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변동이 없는, 즉 우리 수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가 특히 이제 수도권 쪽에서 약간 멈춘 상태로 보여지는데, 물론 향후 중국의 경기가 나빠지고 미국의 금리를 막 올리고 그리고 또 영국이 더 빠르게 유럽 연합 탈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든가 거기에 또 파생돼서 네덜란드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러면 따로 독립해서 우리나라 자국 통화를 가지고 환율 정책을 펴서 어떤 보호무역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가계부채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세계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설명하는 것은 부동산은 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불리해진다 하더라도 뜨는 곳은 뜹니다. 일부 지역. 즉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입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입지에 공급이 1000가구가 되는데 수요가 10,000가구다 하면 10대 1의 효과가 있고,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프리미엄 붙을 수 있겠죠. 반면에 뭐 B라는 입지에 거의 공급이 없습니다. 지금 공급이 없는데 이주 수요가 많아졌다 이거죠. 이사가는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거기는 공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큰 틀에서는 세계 경제 흐름을 따라갑니다만 개별적인 요소가 더 크다라는 거죠. 가령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비가 안 내리는 지역도 있고요. 바람이 잘 안 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부동산은 매우 개별적인 입지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따라서 어드바이스 하실 때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금리가 올라간다, 대출 이자 폭탄이다, 따라서 지금 집을 팔아야 된다, 사면 안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해당 지역의 어떤 그런 평형이라든가 또 주택 형태, 아파트냐 빌라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변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